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공시지가를 갖다가 마이너스 18.6% 하락해서 보유세가 3년 전보다 20% 하락한다. 자, 보유세라는 이 우회적 표현을 썼는데 종부세가 20%가량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값 빠진 세종 마이너스 30, 서울 송파 노원 마이너스 23, 인천 마이너스 24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부세를 많이 내던 사람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가 종부세가 626만원에서 410만원, 그리고 또 서울 성동구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 31만원에서 5만원, 마포 레미안 부르지오는 2329만원에서 696만원 2주택자 해당해요. 심지어 3주택자는 3914만원을 내던 사람이 1630만원을 낸다. 그리고 재산세도 지금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많고 또 이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여러 가지 부담을 들게 됐어요. 뭐 다 좋습니다. 오늘 모든 언론들이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세금 준다고 이렇게 일면의 톱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을 낼 건덕지도 없는 사람이 한국에 의외로 엄청 많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내년 총선이 어찌 될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사람들의 이 경제적 분포가 어떻게 형성될 건가, 이게 결정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요, 경제적 흔들림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초부자들, 뭐 한국에 보면 연봉 1억 이상, 월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있다고 하더만요. 자, 그런 사람들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가 신경 끄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어떻게 되든 또 거기 맞춰서 살아갑니다. 별 걱정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가 어떻게 되냐에 목줄을 거는데, 그렇다고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낫게 해주는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는 부분에 대한 분노를요, 한마디로 피상적으로 자기 구미에 맞게 한 정치 파트를 선택해서 드러내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개혁해서 세상이 자기에게 좀 나은 쪽으로 가도록 절대 만들지 못하고 정치가 안 바뀌는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은퇴 임박한 5060 순자산 3억을 모았으면 상위 10%는 어떠냐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인터넷에 기사로 썼지, 이게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신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선일보가 이런 거를 기사로 쓰기는 부담을 느꼈겠죠. 아침에 종부세니 세금 내려간다고 대문짝만하게 썼던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부각시키면 좀 곤란한 일이 있겠죠. 지금 이 NH투자증권에 의뢰해서 조선일보 왕개미 연구소가 40대, 60대의 연령별 순자산 컷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순자산을 계층별로 컷한 게 아니라 연령별로 했어요. 그래서 상위 0.1%에 들어가려면 40대는 54억, 50대는 72억, 60대는 78억, 0.5%에 들어가려면 이 33억, 43억, 52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충 50대를 기준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간이니까. 그래서 0.1%에 들어가려면 72억보다 더 있어야 되고, 0.5%에 들어가려면 순자산이 43억보다 더 있어야 되고, 1%에 들어가려면 33억보다 더 있어야 되고, 5%에 들어가려면 18억보다 더 있어야 되고, 10%에 들어가려면 12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10%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순자산이 12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고 빚이 없으면 상위 10%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는 8억 3천, 30%는 6억 1천, 40%는 4억 5천, 그러면 중간인 50%는 3억 2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상위 10%에 들어가려면 13억 5천만 원 순자산이 있어야 되고, 비수도권에서는 8억 1천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0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에 들어가려면 13억 2천인데,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퇴직할 즈음 된 60대가 은행 빚 빼고 이 현금 한 3억만 넘게 쥐고 있어도 평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중간에 평균이 3억 1천만 원이니까 60대가요. 이 한국의 이 가계 자산 구성에서 보면 순자산 10%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늘어나고, 중위권은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줄어든다. 은퇴 이후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중간층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흘러서 쓰는 바람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 30%의 중간층이라는 게 60대가 8억 3천 5억 9천 이렇습니다. 40%도 상위 40%도 4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중간층이라는 거는 집 빼고 나면 쓸 돈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쯤 가야 조금 그냥 버틸만 하지, 나머지 90%의 삶이라는 거는요, 상위 20%가 8억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에 집 빼고 나면 순자산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 20% 안에 들어가도 지금 부동산 빼고 2억 정도나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 금융자산이 높고 부동산이 낮은데,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 중에 74, 금융자산은 22%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아서 이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위 10%의 특거리 해서 자기 자산이 뭐 한 12, 3억 된다 하더라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빼고 나면 실제 현금은 3, 4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가진 그 노년에 중대 질환에 걸린다, 자녀가 사업에 이렇게 실패했다, 이래서 돈이 필요한 일이 닥치면 현금이 모자라고 부동산은 가지고 버티고 살기도 어렵고, 현역에 떠나 세금, 건강보험 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관리비도 들어가고 경조사비 지출도 나가는데,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의 자산 구조에서 부동산이 월등히 높아 은퇴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탈진한 상태, 집 한 채밖에 없고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서 바라봤을 때 내년에 총선에요,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내년까지 1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미국에서 부동산 터지고 한국에서도 그 사이에 지금 PF 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 문제가 터질 겁니다. 가계부채가 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지금보다 하락을 많이 할 겁니다.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자기 예언적 주문을 하는 부동산 투기꾼이 많지만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자산이 급락해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억인 사람이 그 중에 한 74%가 부동산이니까 상위 10%.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20, 30% 떨어지면 앉아서 재산이 다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실제 90%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지금 자산 감소와 더불어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또 은행에 대출을 받고 집을 샀다면 금리도 올라가고 하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속에서 90%의 삶이 흔들릴 거다. 1%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대부분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위 5%도요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상위 5%라고 해봤자 가지고 있는 자산이 18억 3천인데 집 빼고 현금 얼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딱 90%가 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오고 자신의 경제적 어떤 삶이,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자산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대부분이 경험할 건데, 과거 문재인 때 운이 저러고도 권력이 유지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의 중산층이 나도 1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문 정권의 유지에 일조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이 쌓아 올린 그런 거품이 터지면서 이제 윤 정권이 그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 뭐 이재명을 계속 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보수를 결집시키는 일을 하면 총선은 이길 거라고 여권에서는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마 30% 중반대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여권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가 망하기를 원해서 이런 말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내년에 국민 전체 이 자산이 축소되고 빚이 늘어나고 순자산은 완전히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것, 또 거기에다가 조금씩 돈을 벌거나 자식이 돈을 벌거나 하는 것도 지금 소득이 줄어들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이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해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요, 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북한도 그냥 있지 않을 거고, 좌파 세력은 총 걸기에서 무너뜨리려 할 거고, 그런 속에서요, 이재명만 끌고 가면 그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지만 내년 선거 이긴다? 천만에 말이야. 한국의 자산 구조를 보면 대부분 껍데기만 있어요. 90%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생계가 어려워지는데 지지를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기 바래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